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은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 보면 가끔은 논문과 교과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논문을 쓸 때뿐만 아니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문과 교과서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 때 그리고 대학원 들어와서도 어떤 과목을 배우고 수업을 듣고 할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대학원 들어와서는 논문을 가지고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읽을 때도 마치 교과서 읽는 것과 같이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논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과목을 배울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 논문이 있고 교과서가 있다 했을 때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내용은 어떻죠? 내용은 교과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모두가 받아들이는 다 확정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에 반해서 논문에서는 아직 저자들 빼고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죠. 그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의 태도도 다르다는 거죠. 독자의 태도가 교과서를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때는 수동적이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무비판적이죠. 이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내용을 빨리 흡수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논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 그거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무비판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깐깐하게 의심을 가지고, 이 저자들이 이 내용을 실험을 제대로 했을까, 이 내용에 오류는 없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논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논문을 읽을 때도 이 논문을 읽을 때 이런 태도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주 아는 게 전혀 없을 때, 어떤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을 때는 어떤 리뷰 논문이나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그러한 키 페이퍼들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교과서처럼. 그런데 어떤 경지에 다르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쓰는 논문을 위해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이 논문을 읽을 때는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혹시 이 논문에 오류는 없을까? 어떠한 점들이 아직 안 돼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좀 다르게 쓰겠죠? 즉, 논문을 쓸 때 혹은 교과서를 쓸 때 전개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 교과서를 적을 때는, 집필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중요한 사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떤 논리적인 설득하는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다 받아들여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이는 MC 스퀘어다. 왜 이는 MC 스퀘어인지 이거를 굳이 다 증명하기보다는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그죠? 혹은 뭐 슈레딩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꼭 증명하기보다는 슈레딩 이퀘이션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논문을 적을 때는 어떤 새로운 식을 우리가 제시를 할 때 그냥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독자들이 읽을 때 물론 그런 논문은 나중에 뭐 쉽게 바로 액셉트가 되지도 않겠지만 왜 이런 거야 하고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적을 때는 이런 의심 많은 비판적인 이러한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어떤 관점이나 내용을 전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면 이 논문과 이 교과서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모르고 읽는다든지 모르고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장을 적을 때도 혹은 어떤 패러그래프를 전개를 할 때도 어떤 학생들은 이 설득이라는 과정, 논리적 전개가 전혀 없고 그냥 연구를 다 해가지고 여러 번의 디스커션과 동료들과 교수님들과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결론을 그냥 1번은 이거야, 2번은 이거야, 3번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도 받아들여 주겠지만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적어도 한마디라도 넣어줘야 되겠죠.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거를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를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적어도 그런 식으로라도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래와 같은 그런 게 나왔어요 하고 쭉 그냥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물론 교과서만 받아주겠지만 논문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과서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확정된 내용을 적는 반면 논문에서는 아직 저자들 외에는 모르는 그런 새로운 내용을 적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도 교과서에서는 수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논문을 읽을 때는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의심을 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만 된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교과서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열해서 할 수 있지만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논문과 교과서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논문을 읽고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